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 윤정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어제 증시에서는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2%에 폭등할 때에도 국내 증시의 흐름 제한적이었죠. 오늘은 일본 증시 1.7% 조정에 국내 증시도 연동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루 종일 밋밋한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에 대한 눌림폭,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어제 강했던 두산 로보틱스의 하락 반전폭도 너무 깊었죠. 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상승 이후에 12% 강세, 그리고 나서 쭉 미끄러져서 약보합까지요.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요. 전부 52주 신고가 찍어내고 눌림폭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도 시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떻게 시장이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장 다시 보기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는 퐁당퐁당 증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참 대응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주식 1번지에 들러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세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보셔야죠. 순간적인 진단키트 종목군들의 강세, 또 순간적인 엔터주들의 강세, 또 순간적인 흐름들이 다시금 불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설명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종목도 전부 잡아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연속적인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종목군들까지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노하우는 바로 이 윤정우 대표님의 경력에 있을 것 같은데요. 윤정우 대표는 누구길래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우 대표는 주식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무려 7번을 우승한 주식 전문가입니다. 우승만 7번을 했는데요. 7번 우승한 사람의 수익률은 남다르겠죠. 10주 동안 7,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0주 만에 7,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을 보는 눈도 다를 것 같고요. 또 이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중에서 이 종목군들 얻어가시고 들을 때는 또 쉬웠지만 막상 내일 장이 시작되면 너무나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장에도 실시간으로 윤정우 대표의 이 전략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건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무료 야간 방송이 진행됩니다. 어제도 야간 방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야간 방송 함께 하시는 방법,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야간에도 무료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333 올려주시거나 노란톡방에 333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캔들 도서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서 자료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벤트 당첨자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시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가 5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거는 뭐 그때그때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시장에서 경기 지표가 좋은데도 조정을 받는 날들이 있죠. 그럴 때 뭐라고 조정의 이유를 얘기했습니까? 그럴 때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금리를 인상하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매번 뭐 예전부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도 매번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금리를 인상시킬 정도로 경기가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가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유가가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아 이거 뭐지? 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WTI, 우리나라에서는 WTI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죠.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입니다. 그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 미국은 미국에서 개발해서 미국만 쓰고 오히려 원유를 수입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TI의 기준에서 조정폭이 70불까지 이탈됐다. 배럴당 70달러까지 이탈됐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사실은 크게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만 한쪽에서는 또 우려감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박스를 쳐드렸는데요. 요 부분입니다. 맨 첫 번째 박스 부분은 언제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됐을 때 유동성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경기를 부양해 주고 금리는 제로금리였죠. 제로금리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시장이 움직이게 되고 이게 이제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월봉 차트인데 박스를 쳐드린 구간이 미국의 시세 분출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22년 1월 달까지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은 그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갑자기 긴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긴 꼬리가 달려 있는데 이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거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22년 3월 달에 한 번만 빵 하고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점진적인 강세가 일부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매번 잡은 뭐예요? 하락 장악 확인형의 기준. 그런 기준에서 쭉쭉쭉쭉쭉쭉쭉쭉 떨어져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도 뭐 랠리의 기준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서의 흐름은 아무래도 지표들이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지표들이 다소. 무슨 얘기냐면은 우와 긴축 언제예요? 거꾸로 금리 인하 언제예요?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 언제 멈춰요? 수요가 안 좋아져서 만약에 수요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경기가 둔화된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준에 잘 한번 판단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기억에서 싹 지우시고 데일리 시황. 엊그저께는 와 유가 급등했어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어느 날은요. 아 유가 급락했어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전체 추이 추세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유가가 비이성적이지만 않다면 강세를 띠는 게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긍정적이구나. 이런 식의 해석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지금 기준은 문제가 될 만큼의 유가는 일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 유가의 형성, 요 자락에서도 시장의 반등은 나왔으니까 언제부터 나왔는데요? 거봐,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2차 전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결론은 22년 9월 말하고 22년 10월 초가 글로벌 시장이 전부 바닥 찍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올 정도의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시점이 요 자락입니다. 요 자락에서부터 유가의 흐름이 횡보 내지는 요 가격에서 움직일 때에도 랠리는 지속됐다. 강세를 띌 때도 랠리는 지속됐다.
지금의 눌림폭이 나오더라도 랠리는 지속되고 있다. 결론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앞전 저점이 좀 더 이탈이 되거나 했을 때 그때 경기가 진짜 둔화되는 거라면 그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은 연준에서도 내년 하반기, 내년 4분기 이후에 금리를 그때 돼서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서 부양할 정도, 경기를 부양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유가도 뭐 그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 마시고 큰 그림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유가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기준도 뭐 화두가 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팔았던 부분에 대한 뭐 되사는 흐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느 쪽에 집중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그것을 좀 많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쪽 그 흐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집중돼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위로 확장되는 몇몇 종목군들, 오늘은 뭐 매도가 일부 있었지만은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적 검증폭이 가시적으로 나와주는 업종이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흐름의 이격도 부분은 계속 강조드려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좋은 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 2,500포인트가 이탈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처럼 다른 국가들처럼 예전에 그래 왔던 것처럼 이 이격을 줄이면 우리는 3,000포인트 위쪽에 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목전 혹은 52주 신고가 돌파, 또 소부장 쪽에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자동차 못 가는 것 같지만 올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 근데 지수는 아직도 2,500이야. 그럼 정상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올라설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종목의 흐름이 눌려져 있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전체 흐름은 긍정적이다. 그 시장을 이끌어갈 누구요? 지금 뭐 눈이 좀 아프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25년도 실적까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온 종목군들은 25년 실적까지도 많은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내놓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제한적으로 나오죠, 보고서가. 그래서 25년은커녕 24년 전망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극대형주들은 25년까지 전망이 가능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실적이 월등하게 개선돼 있는 추정치 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개선돼 있는 IT, 반도체 쪽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쪽짜리입니다만 LG화학의 2차 전지 양극재 플러스 석유화학 업종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 흐름을 놓고 보시면서 이 중에 수급까지 뒷받침된 쪽. 실적은 다 검증받았잖아요. 검증받았기 때문에 기아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2위입니다. 그리고 1위가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1위가 누구?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3위가 누구? 현대차. 반도체와 자동차예요. 거기서 반도체는 하반기 이후에 매수 강도가 좋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중이고 자동차는 상반기 7월까지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지금 정체 상태예요. 매도가 아니라 정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매수가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죠.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들어올 수도 있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종목군들은 업황이 완벽하게 자동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올해 영업이익 1위 현대차. 근데 시가총액은 1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준뿐만이 아니라 AI 관련된 성장성부터 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성들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도주들을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일부분의 거래는 제한적이었습니다만 일부분의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나와줬던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눌림폭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라고 표현했잖아요. 무슨 어닝 쇼크입니까? 어닝 쇼크 아니에요. 어찌됐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지금 눌림폭은 10% 조금 더 눌려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저평가는 아닙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쌍끌이로 9% 이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냈어요. 월요일 날. 주구장창 밀려 내려가던 종목이 아니라 월요일 날 52주 신고가 찍고 지금 눌림폭 6% 수준. 올해만 80% 이상 올라왔어요.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오늘 급격하게 밀렸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윗방향에 놓여져 있는데 아쉽게도 뭐 급격하게 밀려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900만 주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긍정적입니다. 오늘은 2부 시간에 교육을 잡아드릴 거예요. 2부 시간에, 2부 교육 시간에. 그리고 HPSP는 어떻게 돼 있어요? 49,100원 신고가를 찍고 지금 45,000원대예요. 그럼 10% 수준 눌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 이거 추세 꺾였다. 이건 아니죠. 외국기관 오늘은 조금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수준도 아니고 결론은 0.2%도 안 되는 물량의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결론은 13% 이상의 매집 기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보자. 요거는 23시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위메이드는요. 이거 위메이드는 오늘 공부해야죠. 그렇게 해서 12%까지 올라갔다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 요 기준 거래량 보면서 대처하십시오. 내일의 이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 이 거래량이 넘겨지고 양봉이 나오면 추세적인 강화 부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장 끝나고 형성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론은 시간별로 9시 10분, 9시 30분, 10시, 12시, 13시, 15시 30분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그리고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쭉 달려갈 겁니다. 쭉. 왜냐하면 뒷부분에 더 쭉 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오늘은 뭐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이슈가 있는 쪽만 간단하게 슉 넘어가서 한 방에 끝까지 가서 그 다음 교육을 길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감 갖고 시장 대처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유가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오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빨리 넘어가 봐야 하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빠르게 넘어올게요. 네, 이제 업종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STO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제약바이오에서는 한미약품이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와줬죠. 한미약품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일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했었는데 글쎄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깊이 있게 보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께도 깊이 있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져드리는데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들을 캡처해서 이렇게 좀 올려드려요. 오늘 뭐 종목 검색기에도 한미약품이 포착이 됐습니다. 변동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께는 캡처해서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차트 부분 수익이 발생이 됐든 어찌됐든 검색해서 포착된 차트 부분 올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뭐 얼마나 나왔길래 보도자료가 나오고 호들갑이냐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쭉 들여다봤더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의 변동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한미약품 정도가 그나마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그 내용도 이러한 내용이죠.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사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연속성을 띌 것이냐의 부분은 저도 예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미약품의 거래 대금이 추가적으로 터지면서 움직이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비만 치료제들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그중에 시가총액 상한가 들어가서 2천억짜리 종목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또 그 2천억짜리 시가총액 종목 가지고 이야 끝내준다. 그 물량바지 되는 거잖아요. 속단 표현으로. 그거 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상적인 기준에서 다 오르고 난 다음 다 오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었던 범위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간 종목을 우리들은 매집했어요. 저 밑에서 샀어요. 그럼 주가 조작하나?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없다 갑자기 벌써 이미 진입이 돼 있어서 따라붙지도 못했던 시가총액 소형주에 대해서 뭐 채널 돌리면 분명히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내일 만약에 거래가 더 터져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돼서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준만 기준을 잡으십시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래량 이상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 검색기 내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걸 보고 야 이거 좋은 거야 하실까 봐. 그래서 빠르게 넘겨드리고 STO 관련해서도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져 있습니다. 계속 올려드렸고요. 근데 이 토큰 시장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위메이드도 위믹스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 국내 거래소에 또 재상장이 되고 그리고 뭐 사우디 가서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 가서 그러한 또 내용들 협업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그런 내용과 함께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업체가 뭐 나쁘다 좋다 그거를 떠나서요. 거래 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또 변동성이 우상향으로 되고 있으니까 검색계도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변동률이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그냥 쭉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4%에서 갑자기 5%까지 VI 발동되고 순식간에 그러고 나서 또 12% 이상으로 쫙쫙 뻗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꺾이고 사실상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의 지금 현재가가 12,000원인데요. 52주 저가가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펀더멘털의 개선이 형성돼서 4,000원짜리 종목이 이렇게 12,000원까지 올라왔다? 최고점이 14,000원대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4,000원일 때의 시가총액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얼마였어요? 1,60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현재 기준에 현재가로 따질 때 5,000억 수준의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수반돼 있으면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투자 경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보세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정도만 이슈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즉 정리해드립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슈들 부분을 이제는 우와 끝내준다 하고 막 그냥 내동매매,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게 어느 거인지부터 생각하시면서 대처하십시오. 교육받고 교육을 통해서 나온 종목에서 그런 종목에서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탄탄한 종목들에서 당일의 변동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매 방법 2탄에서 진행되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교육까지 종목들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종목들 내일장 시작되면은 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실 텐데요. 내일장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야겠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나이사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이어서 목요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상한가 종목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TY홀딩스가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고요. 대상홀딩스도 준상한가까지 멋진 흐름 나왔습니다. 다날은 20%대까지 올라왔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한국앤컴퍼니, 위메이드는 10%대 수익까지 기록했습니다. 오늘 당일 동안에 하루 동안에만 나왔던 수익률인데요.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윤정우 대표님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이 노하우로 만들어진 불기둥 검색기 덕분일 것 같아요. 우리 불기둥 검색기가 포착해낸 종목들도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착했죠. 6일에 11,100원에 포착돼서요. 벌써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날은 3%대 포착돼서 오늘 20%대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렇게 검색기에서도 포착되고 또 윤정우 대표님께서 직접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위메이드 장중 10% 넘게 올라오면서 누적 수익률이 벌써 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도 100%가 넘는 수익률들, 몇십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들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자세한 내용은 윤정우 대표님께 교육 받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께서 매일 후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후기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후기들 오늘은 조금만 천천히 넘겨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길게 작성해주고 계신데 너무 이렇게 빨리 넘어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 투자금을 늘려 나가시고 계속해서 교육 받고 계시고 또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은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노트철로 정리를 해서 매일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나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수익까지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장으로도 또 넘어가 볼게요. 저희 황 대장님께서 수익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77%의 두산 로보틱스 수익도 기록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케빈님과 은혁기님 이렇게 후익기 남겨주셨는데 저희 실시간 요 댓글창에서도 많이 등장해주고 계시는 분이죠. 이렇게 해서 너무 늦게 들어갔지만서도 1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에도 후기를 남겨주고 계시고 이렇게 매일 남겨주고 계시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수익률들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수익률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야간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이 또 있죠, 대표님? 자, 요즘에 23시에 야간 교육 방송 진행해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셔가지고 쉽게 방송을 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새벽 3시, 4시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시간이 넉넉할 때, 그러니까 장중에는 교육을 진행해 드릴 때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매매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야간에 심야 시간에 조금 졸리시더라도 교육 받으시고 당장 내일장 불기둥 종목 잡아내셔야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 이유가 오늘 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무료 방송을 해주셔서 그런데요. 오늘도 또 진행이 되면은 대표님 또 주말엔 하루 종일 주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내일의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무료 방송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교육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종목 검색기에 포착됐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위주로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11월 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12월 달에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이 자주 좀 변동성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점을 또다시 넘기기도 하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3천억 이상짜리 그리고 1조 미만짜리 그 종목은 우리가 검색기 S로 표현을 합니다. 그 S 종목기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종목이라서 V에 터져 나오는데 일단 하루 변동성이 더 확장이 됐고 그리고 또 한템포 쉬었어요. 하루 강하고 한템포 쉬고 하루 강하고 한템포 쉬고 그리고 오늘 좀 움직여야 될 자리에서는 조금 주춤거렸는데 거래만 수반된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 언제요? 4일 날 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뜹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어제 뭐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LNF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총액 10조를 넘길 수 있다, 뭐 20조 넘길 수 있다 다 좋은데 그건 막연한 생각 그런 내용보다도 거래대금 수반하고 오늘 같은 날 저점에서부터 되돌려줄 때 그럴 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일단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20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20거래일 이상의 종목에서 차별적으로 우리가 선별해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검색기는 안 뜹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한 템포 뒤에서 봅니다. 대상홀딩스 어떻게 돼 있어요? 대상홀딩스는 12월뿐만이 아니에요. 11월 달에 이미 8,000원이에요. 지금 더블이에요. 더블 수익이에요. 다만 윤정도는 대상홀딩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정치 테마 이슈 그 밖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가볍게 빠르게 시가총액이 2배가 넘게 올랐죠. 8,000원에 포착되고 난 이후의 흐름. 근데 변동률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기에 떴을 때 잠깐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자. 예? 최근 들어서도 떴단 말이에요. 10월 들어서도. 근데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자. 오늘도 뭐 28%까지 올라갔다 8%까지 곤두박질 치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가 원활하시다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철저히 펀더멘탈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옳다. 다날도 뭐 오늘 어마어마했죠. 3%에서부터 20%까지 쭉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군들이 추이 추세로 강세로 전환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윤정두가 전부 잡아드리겠죠. 다만 지금 장에서는 시가총액 어떻게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들여다보자.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 이렇게 10%대까지 올라왔는데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어서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위메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는 또 우리가 방송 중에서 여러 번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쭉 뻗어 올라가더니 또 마감할 때는 힘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략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이 지금 뭐 눌려 있는 상태에서 오늘 기준에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기준에 보합으로.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갭상승 7%에서 12%까지 순간적으로 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교육을 우리가 몇 번 해드렸어요. 프로그램 매매 실시간으로 보시고 그 프로그램 매매 매도가 좀 과하다 싶으면 과하다는 게 뭐예요?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하루에 1%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또 개장 초에 0.1%, 0.2% 이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량이 작지 않습니다. 위메이드는 3,380만 주짜리예요. 주식수가 약 3,380만 주. 근데 오늘 1%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아니죠.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위에 따라붙은 분도 계실 거고 밑에서 편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첫 번째 기준은요. 1%에 달하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지만 여전히 누적적으로 9월 22일 이후부터 여전히 누적적으로 얼마? 9%에 달하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요? 54,000원 수준까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 그래도 어찌됐건 시간에서 71,000원대로 끝났는데 오늘 종가 69,400원인데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아니요. 10%에 달하는 그러한 매집에 있어서는 50% 이상, 100%까지 들어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렸어요. 누가? 윤정두가. 무슨 근거로? 36년의 주식 노하우 바탕으로. 그것을 정형화해서 교육을 잡아놔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야간 교육에서도 말씀드렸고 결론은 목표 주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75,000원을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1차 목표 주가로 잡아드렸어요. 그 당시 기준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50%. 결론은 75,000원 넘기고 77,800원 찍고 내려왔는데 어찌됐건 누적 물량이 9% 이상 9% 수준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남아있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다 같이 들어왔다. 특정한 곳에서 한 군데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분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잖아요. 1%에 달하는. 근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를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라는 이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던 업체가 올해 2월부터 1월이 아닙니다. 2월입니다. 왜? 2월부터 2차 전지 본격적으로 움직이거든요. 2월부터 현재까지 개인들에게 떠넘긴 물량이 특히 외국인 위주로 얼마? 28%의 물량을 떠넘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대형주가 28%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긴다?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는지에 대한 반론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28% 물량이 개인에게 넘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 있고 올라갔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2월 대비 월등히 올라와 있죠. 결론은요. 어느 방향성의 매도냐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개인이 3명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1명, 기관 1명, 개인 1명이 매매하는 것처럼 오늘 순매수 기준에 얼마 매수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거래가 터져 있는 가운데 메이저들의 관여도가 몇 %였고 또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는지.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28% 던지는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위메이드가 오늘 그런 케이스죠. 7% 갭상승에 12% 올라가고 거기서 매도를 해서 밀려 내려왔지만 결론은 장중에 약보합까지뿐이 안 밀렸다. 1% 물량을 내놓는데. 그건 뭐예요? 보합권 이하에서는 안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까지는. 뭐 내일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간 내에서 또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봅시다. 자, 보세요. 위메이드의 흐름은 지금 현재 실적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저평가가 아니에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3분기가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서 시장 관심을 받았습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됐어도 연단이 적자입니다. 저평가예요? 아니지. 우리가 전략을 잡아드리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가 창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내용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저평가입니까? 아니지. 그러면 내후년까지 실적 전망치 이거 지금 몇 군데 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왜곡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수십 군데에서 전망을 해서 평균치가 나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어찌됐든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실적 개선폭이 나오는데 내후년은 1,700억? 지금 시가총액이 3,380만 주 곱하기 장중 고점에서 2조 5천억을 넘겼다가 지금 뭐 2조 원대 초반이죠. 게임 주니까 성장성 인정해 주자? 그러면 PBR은 어떻게 할 건데?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6배인데. 그럼 지금에 멈춰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부터 더 갈 수 있을까? 더 올릴 수 있을까? 윤 정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해서 접근한다 그런 말은 어디서 들으신다면 이거 안 되겠는데 그쪽 채널을 보면 안 되겠는데 하고 그냥 EBC 경제 채널만 윤정도의 주식 1번지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평가가 아닌데 어떻게 저평가라고 얘기해? 그럼 저평가 아닌데 주가 갈 수 있냐고요? 갈 수 있다고. 21년도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1년도에 위메이드요. 우리 위메이드 대표이사님 아주 빵빵하잖아요. 그냥 막 아이 할 때도 적극성을 갖고 나오고 그냥 21년도에도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시가총액 8천억짜리를 시가총액 얼마를 만들어줘요? 7조를 만들어. 이야 대단해요. 뭐 에코프로만 14배 가고 템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8천억짜리가 시가총액 7조까지 3개월 만에 갔습니다. 에코프로보다 더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 그 7조까지 올라왔던 시가총액이 얼마? 1조를 이탈시키기도 하죠. 결론은요. 지금의 흐름에 7조 갑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서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의 관심은 뜨겁다.
거기에 메이저들, 외국인들과 기관이 고르게 쌍끌이로 들어오는데 기관들도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온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래야만 정점입니다. 전략 매도. 그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와 성장성 끝내줘. 중국가하고 파노? 이야 그거 허가 다 받을 수 있고 이야 게임주가 얼마나 좋은데 대박 날 거야. 위믹스의 성장성이 얼마나 좋은데 끝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2차 전지를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종목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어떤 종목이죠?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어떤 거? 반도체 기준의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펀더멘탈적인 부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요즘에 계속 교육해드리잖아요. 그 종목군들은 2차 전지든 바이오주든 로봇 관련주든 게임업체든 그 프리미엄은 50% 100% 똑같습니다. 서로가 물어뜯을 필요도 없어. 똑같이 프리미엄이 높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 그 내용을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흑자 전환됐다고 저평가냐? 절대 아닙니다. 영업이익 좀 증가했다고 에코프로 영업이익이 10배 증가했다고 주가가 10배 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비상식적인 비이론적인 논리예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오늘도 갭 상승이 나왔는데 12%까지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나왔구나. 근데 그 차익 실현이 전 거래일을 훼손시키지 않더라. 시간에서 일부라도 뭐 돌려놓고 있더라. 기술적으로 그렇다면은 수급면에 있어서 거래대금 터지고 거기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돼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추세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매집은 됐는데 거래가 없다면 그것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검증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날짜별로 계속 우리가 11월 6일부터 방송한 이후에 거의 빼먹지 않고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이렇게 갖고 나가면요. 혼나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국에서도 맨날 똑같은 종목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종목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맨날 어제는 뭐 엔터주, 그저께는 뭐 진단키트 그 이슈만 쫓아다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9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0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기에 이렇게 계속 뜰 수 있는 거예요. 얼마부터 뜹니까? 48,000원부터.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6만 원대 찍고 눌리고 나서 순식간에 7만 원대. 그리고 나서 빵 치고 올라와서 오늘 얼마? 77,800원. 그러면 교육을 밤새 목이 터져라 그냥. 그리고 생방송 중에 꾸벅꾸벅 졸 정도로 밤을 새서 교육을 해드리는데 왜 매직 계산기 무료로 다 올려드리는데 이거 여기 파란색으로 3%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박스까지 쳐드렸잖아. 75,500원에. 근데 또 거꾸로 여기서 사는 분이 있어. 뉴스 보고 끝내준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실 수 있어야 되고 수익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도와드리는 게 윤정두인 거야. 1분봉 보세요. 그냥 거래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쫙 밀려. 매직 시그널 그냥 계속 매도 사인이야. 다만 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 인식 잡히고 프로그램에서 개선된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 내일장은요. 내일장 얼마나 행복해요. 400만 주의 기준거래량 터져주고 양봉이라면 그러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월봉의 기준입니다. 월봉의 기준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매집 목표 주가 71,000원입니다를 11월 10일 한 달 전에 5만 원대 그 기준에서도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75,000원 잡아드린 거예요. 그땐 다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요때 5만 원대 여러분들하고 교육을 받은 그런 종목인데 윤정두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이 매집 규모 보세요. 9월 22일부터 해서 매집 순매수 10입니다. 12. 시가 총액이 10위는 아니잖아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10위.
그것도 외국인 기관 중에서 기관들이 사모펀드, 연금, 투신, 금융투자까지 아주 고르게 윤정두가 대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정두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야. 남의 거 갖고 나와서 자기가 분석한 거인 그렇게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평균 단가 지금 54,0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평균 단가 대비, 매집 비율 대비 정형화된 교육 자료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또 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쭉쭉쭉. 주봉에서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그려드렸어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막 순식간에 뭐 파파박 넘어가죠. 지금 뭐 이게 조금 빠르게 지나가긴 했는데 23시 기준에 제대로 된 교육을 추가적으로 잡아드립니다. 어떤 종목이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해드렸던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우 대표님 오늘도 힘이 없어 보이신다고 댓글에 많이들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야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방송 중에서도 졸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교육 받으셔서 수익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오늘은 그러면 몇 시에 진행되나요? 무료 방송? 자, 매번 23시부터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들어오셔도 교육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뭐 21시 혹은 23시에 꼭 진행을 해드리니까 다음 장 공략을 하셔야죠.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수익 자랑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고점에서 눌려 있었기 때문에 내일 보여드릴게요. 내일 탄력적인 반등이 위한 불금의 그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